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휴장이었고 유럽은 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나라들이 좀 더 많았는데, 뭐 어쨌든 뭐 시장 보면 대체로 뉴스들에서 트럼프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나 유럽 증시 전체를 좀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뭐 반등하는 날에도 트럼프 뉴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어떻게 소화해야 되지, 이런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증시는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어제 동시효과에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자동차가 장중에 강했었고, 다음에 2차 전지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이 엇갈렸는데 이게 동시효과에도 이변이 나타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미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라든가 그 외 뉴스들만 잠깐 좀 살펴보면, 우선 유럽은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튕겨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또 금리를 못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돈이 좀 덜 돌게 되니까 증시가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이제 어제 나온 뭐 독일의 경제 지표가 괜찮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걱정했던 게 유럽의 경제가 나쁘고 미국은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강세, 유로 약세, 뭐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독일 지표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온 건 아닌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뭐 이래서 좀 우려를 약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 같고, 또 걱정거리는 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괜찮은데 그래도 걱정은 되게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가 됐어요. 뭐 경기 부양하는데 중국의 지표는 왜 이렇게 부진할까? 중국하고 미국, 유럽하고는 또 교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표 부진을 유럽에서는 좀 걱정하는 측면이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취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또 금리 올라가고 이런 단계별로 압박이 될 텐데 이걸 유럽에서 감당이 될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코메르츠 방크 이런 데서는 지금 유럽 전역에 채권과 외환 시장이 동시에 매도로 나오는 되게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유럽이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콜린스, 미국 연은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은 그 트럼프 정책 때문에 경제라든가 인플레이션 예측이 어려워져서 추가적인 인하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준 인사들 발언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냥 금리 추가적으로 내리는 거는 이제부터 조금 쉬었다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연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건 이제 국채금리 상승세가 간밤에는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이번 주에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특히 이번 주에 국가별로도 어제 뭐 장중에 일본의 국채 발행 뭐 해도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별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연초에 채권을 되게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갔는데 큰 굵직한 일정은 좀 지나간 것 같다, 일단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이제 금리는 좀 상승세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유럽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해외 쪽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뭐 독일 지표 잘 나온 거 정도. 독일의 수입은 줄었지만 이제 수출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 생산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이 여기서 만약에 지표가 되게 나빴으면 독일 시장이 뚝 떨어지면서 달러를 자극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뭐 또 그 정도의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 쪽 이야기는 뭐 우리가 뭐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어떤 기사, 그러니까 이쪽에 분석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분석가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서 이 자체가 굉장히 막 가슴에 새겨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내용들은 그럴듯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려서 일부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낮추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고성장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다른 자산의 강력한 도전을 받을 거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비트코인 뭐 이런 걸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만 자금이 계속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까지 이 5종목이 S&P 500의 25%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만약에 한 종목이라도 실망을 하면 이제 이 5종목이 동시에 다 빠져버리면서 증시 전체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표가 조금만 나쁘게 나와도 지금 밸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뚝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시장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골드만삭스 내에서도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내용들은 그냥 이런 주장도 있구나,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주말에 뭐 말씀드린 게 그 시장이 ADR이 과열기가 좀 있어서 상승 유목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코스피에 이번 올해 들어서 보면 뭐 600개, 500개 이렇게 상승 종목수 나오다가 이제 계속 줄죠. 414개, 400개, 364개. 그리고 뭐 하락 종목수는 이제 좀 늘어나는 170개, 220개, 360개, 520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수는 계속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플러스인데 상승 종목이 좀 줄어들고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코스닥은 올해 다 올랐거든요. 올해 작년 연말까지 치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상승 종목 수가 작년 마지막 거래일까지 포함을 하면 4거래일 연속해서 1100개 이상 그렇게 상승 종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7위부터 뚝 떨어졌죠. 680개 대 830개 대 680개 정도. 그리고 하락 종목이 뭐 900개, 750개, 850개. 그러니까 지금 상승 종목이 줄고 하락 종목이 늘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말에 미리 정리를 해드렸듯이 ADR 과열로 이번 주 후반부터는 갈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 종목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제가 뭐 예상할 수는 없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반등이 있고요, 상승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복원하는 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요. 예, 그런데 상승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과 그냥 멈칫하는 종목이 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차별화 장세라는 표현을 계속 드리는 건데, 지금의 어떤 지수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본다라면 차별화 장세 쪽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종목,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주도주는 그냥 쭉 가는 거고, 나머지는 순환매.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쭉 빠지기만 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건 닷새에서 4일 올라가는데 어떤 거는 이틀만 오르고 3일 빠지고, 뭐 어떤 거는 3일 오르고 이틀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치고받고만 하고 순환매는 돌고, 근데 가는 종목은 그냥 계속 쭉 가고, 이렇게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사이마다 되게 상승 종목이 많은 날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시장 자체는 차별화 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1조 5천억 중에서 매수하는 종목을 잘 보면 하이닉스가 8천억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3,5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80%가 이 두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 하나오션, 기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작년에 8월 23일 이후에 외국인들 제일 많이 판 게 삼성전자였어요. 20조를 팔았어요. 20조. 예, 그 다음에 우선주 있고,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도가 있었거든요. 원래 하이닉스도 매도 상단에 있다가 연말쯤에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매도 상위 종목에서 이제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11월까지로 만약에 바꿔놓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도 상단이었거든요. 그 작년도에 지분을 많이 줄였던 종목들 중에서 전차 쪽, 예, 전차 쪽에 특히 이제 기아 자동차 쪽에서는 이쪽을 매수해서, 외국인들이 뭐 시장을 광범위하게 매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작년에 많이 팔아서, 근데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박하고 참깨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박 한 바퀴 굴르는 게 되게 멀리 가고 참깨는 아무리 굴러도 멀리 못 가잖아요. 그게 지분 높은 종목을 외국인들은 그게 올라가야 자기네들의 평균 자산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서 돌릴 때는 자기들이 수익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따지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종목들, 자기들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을 올리게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실제로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작년에 많이 팔았던 거, 이제 굶었던 거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이제 기관들이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종목들, 승률 되게 좋죠.
예,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저께 동시효과에 들어온 게 있어서 저거는 순매수 1위 종목이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그 아랫단으로 보면 좀 반도체가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 이런 것들이 예,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이런 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이거를 그냥 고정으로 갈지 한 2주 정도 주기로 이제 교체를 할지가 되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업종별 선택이 그대로 이어질 거냐. 일단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이런 선택을 가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고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여기에 이제 LG전자도 실적 나왔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만기일도 지나갔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이 지나갔기 때문에 온전히 시장에만 집중하는 수급이 오늘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어떤 구도가 되는지, 특히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를 했는데 만기일 때 매수 들어오는 건 뭐 이렇게 의미를 두긴 어려워서 어쨌든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그 안에 종목들이 계속 가느냐. 특히 이제 실적 발표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당일은 괜찮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 그랬죠. 그래서 이런 쪽에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별 시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갑자기 2시 50분경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동시효과에 확 올라가서 엄청난 그러니까 초단기적인 어떤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뉴스는 일단 나온 게 없는데 금융투자가 그걸 끌어올리는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연기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는 투신이냐 연기금이냐 이게 보는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약간 기계적인 매수인 것 같고 창구도 메리츠였거든요. 메리츠가 들어와서 물론 이제 메리츠 쪽에서 이런 거 있어요. 뭐 특정 지점에서 그 뭐 플랍이나 이런 데서 그냥 뭔가 이제 이걸 담아야 되라고 해서 그냥 확 담아가지고 들어온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뭔가 여기서만 아는 뭔가 호재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제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종목은 빠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동시효과도 올라가고 그래서 2차전지 일부 종목군들이 동시효과에서 또 반응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자금이 어떤 기계적으로 좀 매수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메리츠가 그동안에 이제 매도했던 창구였어요. 제가 날짜 밑으로 더 뽑아놓고 오면 쭉 매도하던 창구였거든요. 그래서 좀 한 방에 다 채운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어떤 재료 쪽보다는 그냥 기계적인 수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있었는데 이게 재료가 등판이 되고 만약에 1차 전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 덩어리가 굉장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반대 시소에 여러 개를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올라가면 제약이나 반도체가 빠져버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수급에 굉장히 다크호스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어제 일어난 현상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수급 변수라면 별게 아닌 건데 시간에서 또 주가가 빠지기도 했죠. 근데 무슨 재료가 있다라면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업종의 어떤 균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이 구도는 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일적인 수급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항상 뭐든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는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에코프로비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급 구도에 관심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